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세월호 참사 소식입니다. 텅 빈 자리들, 텅 빈 가슴들. 아무래도 실종자 가족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세월호 팽목항, 진도에 있는 팽목항과 그리고 진도 실내체육관이 점점 이제 비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월호 관련 추모문화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 소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 추모문화제가 안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강보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추모문화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참여하거나 촛불문화제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집단 모임의 성격 때문에 이게 반정부 투쟁 집회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집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류의 구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유족들이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빨리 실종자를 모두 찾고 그리고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반정부와는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의 모습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전해드렸는데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분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7살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두고 있어 마치 제 자식이 희생당한 것 같은 마음에 고통을 나누고자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섰다는 A씨. 하지만 지난 9일 A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평소에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A씨는 유족들을 도우면서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진도 현장에도 이제 초기에 갔다 오고 처음 합동분향소가 개선을 됐을 당시 이제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도 계속 접하고 하니까 이제 우울증세가 좀 더 악화돼서 그래서 자살을 한 것 같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전무한 상황. 지금까지 자원봉사분들을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영향을 많이 받으신 시민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봉사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심리치료도 다 내가 받아야지 뭐. 유가족들의 자살 시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합동분향소 근처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지난 9일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나 상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를 보면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제대로 지금 치유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강보들 기자는 진도 팽목항에 가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실종자들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상황이죠. 예, 실종자를 찾아서 이제 돌아가는 가족들에게 축하한다, 다행이다라고 말을 건네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의 고통도 상당히 호소하고 있고요. 잠을 못 잔다. 이제 바람만 불어도 수색이 제대로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색 상황을 보면 세월호가 지금 뒤집혀진 상태로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선체가 무너져서 수색 상황이 이제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이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 이른바 약화 구역으로 이제 판정이 난 부분은요. 이 세월호가 국내에 들어와서 중축을 한 부분이 주로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층 선미 부분은 수입된 이후에 국내에서 증축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외에도
이제 5층 선수 승무원 객실 통로랑 중앙 특실 통로, 또 4층 선수 좌현 쪽 통로 등 4곳이 붕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증축을 할 때 쓰였던 자재가 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네. 합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강판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패널을 사용했었는데요. 국내에서 증축하면서는 강판 사이에 미네랄 울, 보온재라고 합니다. 네, 그 네. 보온재가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이 쓰였고, 뭐 전문가들은 이 패널 자체가 이제 약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배가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네. 하중을 받으면서 밑으로 처지고 있고요. 바닷물이 스며드는 점도 그 약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천상철 차장께서도 진도 현장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실종자 가족들이 아닌 유가족들이 갑자기 예고에 없이 그 진도 군청에 마련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방문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강보들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해수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날씨가 지금 좋지 않아서 수색 네. 상황이 수색이 중단된 상태고 또 네. 배가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지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실종자 29명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좀 어렵더라도 좀 수색을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그 항의 방문을 갔고요. 아마 조금 뒤에 그 장관이 오후 3시 정도까지 답을 갖고 네. 진도 체육관에서 그 브리핑을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뒤에 아마 결론을 아마 갖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버들 기자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안산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주노총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민주노총에서 조합원들에게 깃발과 조끼를 가져오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깃발하고요? 조끼요? 네, 그렇습니다. 깃발과 조끼를 가져오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민주노총의 깃발과 조끼라는 게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의 강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깃발과 조끼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추모라는 의식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깃발을 들고 조끼를 입는다는 게 정치적인 선동에 나서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추모와 애도라는 본래 의식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유가족 대책위에서도 그 추모문화제가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추모문화제에 유가족 대책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유경근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나 그 정치적인 투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책위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촛불문화제라든지 그런 집회를 신고하는 쪽이 보면 국정원 시국회의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포스터에서 보면은 뭐 원탁회의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주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두 단체 같은 겁니까? 완전히 같은 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국정원 시국회의는 지난해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던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 모임이 최근에 계속 청계천 쪽에서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이 국정원 시국회의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죠? 예, 맞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또 말씀하셨던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에 그 촛불 집회를 안내하는 게시글도 올려놨는데요. 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촛불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두 네. 단체가 완전히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일부 단체가 겹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단체들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름만 다른 같은 단체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국정원 시국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촛불문화제 안내문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월호 이 하단 부분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쳤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국정원 시국회의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임시기구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촛불문화제를 공지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선 이게 사실은 정치 투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집회 말미에 가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구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에서도 조끼, 깃발 가져오지 말아라 라면서 네.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요. 조심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역력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지금 수색 상황, 그리고 그 안타까운 그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유가족의 그 자살기도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